퇴근길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네, 오늘은 한미 동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국빈 방문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전우영 선생님? 뭐 노래 부르신 게 제일 기억에 남겠죠. 아, 그렇습니까? 아메리칸 파이. 너무 좀 이례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빈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가 노래 부른 적도 없고, 네.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빈 방문해서 노래 부른 적도 없어요. 그게 의전상 또는 이제 국가 이미지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저는 그게 꼭 그게 잘한 일인지.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현상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정말 한국 외교사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래서 준비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배려를 한 건데요. 자, 썬킴 선생님은 어떤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의회 연설. 네. 일단은 팩트는 발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습니까?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까? 평균 이상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굳이 거기서 영어 연설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 국민들이 있다고 치고 네. 아니면 또 제3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구나. 적어도 제1 언어구나. 국가원수가 와가지고 영어로 연설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공식 석상에서 영어를 하는 것은 우리의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가.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길거리에서 누군가 영어로 뭘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 안 해줘요. 네. 요즘은 해줘요. 요즘은 뭘 살 것 같으면 해줍니다. 뭐 살 것 같으면. 보통 때는 몰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프랑스어를 시도를 하면 그때 도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국가 원수가 굳이 영어를 해야 될까? 이 중차대한 순방에서 다른 걸 좀 준비하지.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정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자세,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뭘 위한 노력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했다는 교토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본한테 미국을 순방하면서도 일본한테 무릎을 꿇어라 뭐 하지 않겠다. 역사적인 얘기를 굉장히 국민의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계속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데 한숨이 납니다. 자, 미국 문제를 다시 갈까요? 한미 동맹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친미파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자, 궁금합니다. 그걸 떠나서요. 근데 미국과 처음 이제 접촉한 것이 1866년 병인양요하던 해에 제너럴 샤머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선인데 대체로 이 당시 상선들은 대략 뭐 16세기부터 뭐 19세기까지도 상선이다가 때로 이제 좀 약하다 싶으면 또 이제 약탈도 하고 뭐 그러는 정도의 배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배가 이제 서울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게 당시만 해도 이 수로 해도가 별로 좀 정확치 않아서 한강인 줄 알고 거슬러 올라간 강이 대동강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동강에서 이제 군민의 공격을 받고 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상을 요구하고 함부를 쏘고 하다가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와 미국이 접촉한
최초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 그 제너럴 쇼먼호를 불지른 사람이 김일성의 증조부다라고 김응우가 뭐 그랬다고 네.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자기들의 이제 반미 투쟁의 역사가 김일성 일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제너럴 쇼먼호가 사라졌으니까 네. 미국에서 찾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찾으러 오는데 찾으러 온 이제 배가 그 강화도에 와서 네. 이제 그 행방을 네, 알려달라, 네. 행방을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송신문을 보내고 갔다가 또 오죠. 네. 또 와서 이번에도 이제 조선 정부가 그 응답을 안 하니까 이번 또 강화도를 점령하는. 아니 근데 와서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데 그 중국인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영어가 되는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네. 뭐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이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네.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한국의 문정관이라고 해서 도대체 왜 왔는지 궁금하니까 간 거죠. 예. 가서 배에 올라갔다가 말은 잘 안 통했는데 어쨌든 통상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알고 맥주를 한 알음 안고 이제 선물로 받고 내려왔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한 첫 번째 맥주였고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한국인을 찍으니까 그 전에 중국에 가서 사진 카메라 앞에 섰던 한국인들은 몇 있어요. 네, 한국에서 한국 풍경과 사람이 찍힌 최초의 사진을 이제 이 사람들이 남겼죠. 네. 그랬다가 1882년에 이때는 뭐 신미양요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싸웠죠. 예. 1882년에 이제 중국의 알선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맺은 유럽과 구미라고 보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다 합쳐서 구미 국가로서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조미 수호 통상 예. 조약. 근데 그때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문에는 어떻게 국호가 어떻게 됐냐면 미리견국 백리세천덕 한자로 백리세천덕이라고 썼어요. 네. 프레지던트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늘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천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데 왕이 이건 뭐 백성들이 뽑은 무슨 추장 같은 사람이 그 국가 원수라고 하니까 이걸 호칭할 게 없는 거예요. 한자 문화에서는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백리세천덕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일본인들이 번역한 대통령이란 말을 이제 받아서 쓰게 된 거죠. 네. 중국은 아직도 대통령이란 말 안 써요. 총통 쓰죠. 예. 참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죠. 일단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마건충이라는 중국 청나라 통역관이 이중 통역을 해준 거예요. 네. 도저히 그때 그러니까 서로의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몇 년 후에 서로의 말 문제 없이 통할 때 다시 협상을 하자. 예.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네. 1883년에 예. 이제 보빙사라고 해서 미국 가서 보고 와라. 예. 그래서 민영익 등등등이 이제 배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거쳐가지고 기차를 타고 쭉쭉쭉 건너서 이제 뉴욕까지 들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뉴욕은 마천루가 형성되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무엇인가.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이 에디슨이 전기를 또 전구를 발명했어. 그렇죠. 가동을 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네. 이걸 그대로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안 되겠다. 뭐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미국에 올인하자.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영어 배우자. 네. 영어 열풍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죠. 그때 일어났어요 이미? 조금 좀 부연하자면 네. 그 전에 이제 중국의 그 그러니까 주일 청국공사관 참찬관이었던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예. 김홍집한테 그 조선 책략이라고 조선의 그 영토를 보존하고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제안하는데 그때 세 가지 일을 얘기해요. 그 친중국, 예. 결일본, 예. 연미국. 예. 미국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중국의 이 친은 중국의 당시 4대 하던 네. 상태니까 부모처럼 섬겨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친일파, 친미파 옛날에 이런 말을 쓸 때 이 친은 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예, 친일파란 말은 일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 이 친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모처럼 섬기다라는 뜻이라서 예. 친일파는 이제 친중국은 중국을 부모처럼 섬기고 중국의 품 안에 있고 부친 모친할 때. 그렇죠. 예. 결일본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연미국은 미국과 연합 관계를 형성해라. 이렇게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냐하면 러시아를 주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죠 국내에서는. 네.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냐면 러시아는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미국에서 이제 퇴역 외교관이었던 푸트를 우리나라에 보내요. 이제 최초의 주한 미국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트가 왔으니까 아까 보빙사 말씀하셨는데 네. 보빙사는 그렇게 외교관을 보내줬는데 우리는 상주 외교관을 보낼 형편은 못 되니까 감사 인사를 인사나 드리겠다. 드려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된 게 보빙사였죠. 근데 그 참 일단 그 민영익 등등등이 예. 아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뽑은 왕도 아니고 추장도 아니고 뭔가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호텔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식 인사법을 다 이제 숙지를 한 상태고. 네. 근데 생각보다 미국 그때 아들 대통령이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절했어요? 절하는 그 사파가 지금도 남아 있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하영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네. 그 을사의학 때 이제 그 외무대신을 지냈던 부산 초량에서 찹쌀떡을 팔던 소년이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고종의 주치의가 되는 알렌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고종의 통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이 이하영이 필요한데 일단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이제 직책을 주면서 이제 그 궁안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다리처럼 쑥쑥쑥쑥 승진하는데 그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영어를 배워야지 우리가 이 출세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것도 있고 그 푸트가 미국 공사로 와서 이제 그 모병사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는 이제 미국의 올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그 신기한 것들이 많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네. 최초로 수입한 것이 전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왔군요. 에디슨이 백열등을 개발한 그 다음 해인가 굉장히 네. 빨리 가져왔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그 에디슨은 이제 에디슨 당시 전기 주식회사인데 생판 모르는 나라가 새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었는데 전등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장사가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좀 싸게 보내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말썽을 부려서 발전기를 이제 경복궁 향원정 옆에다 발전기를 설치하고 건천궁 일대 전등을 달았는데 발전기가 자주 고장 났어요. 네. 재가동 시킬 때 굉음이 나고 하는 데다가 그래서 향원정 물고기가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전등은 또 수시로 꺼져서 예. 이 전등의 초기 별명은 건달불이었어요. 건달불. 건달처럼 지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한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그 초빙을 요청했던 것이 무관학교를 지도하는 이제 무관 네. 교사, 네. 무관학교 교사하고 또 영어와 신문물을 가르칠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경공원, 그다음에 무관학교. 네. 그러니까 초기 1880년대에 많은 그 신문물 도입이 일단 이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을 이제 주로 미국과 연결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들. 당시 1860년대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붐이 일어요. 네. 그 선교붐이 있는 와중에 새로 미국과 수교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도 개신교가 없다라는 걸 알려져서 4년이죠. 4년 겨울에 아까 말씀하신 알렌을 필두로 해서 그 이듬해 스크랜턴, 언더우드, 헤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 들어와서 그 선교를 하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한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도 조미수 통상조약 제1조가 양국은 그때 이미 이제 준동맹적 약속을 했어요. 네. 어느 한 나라가 남의 나라로부터 수모를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게 되면 힘을 다해 덮는다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도와주겠다고 조약문에 일본은 그런 거 안 썼거든요. 네. 조약문에 써준 나라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신문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개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그랬으면 일본 침략은 또 막았을 텐데. 아니 근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분위기는 좋았어요. 네. 그 들어왔던 그 선교사 가운데서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를 양심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이제 약간 한미 상호 방위적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가 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 건너가서 당시에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거 보라고 지금 일본이 지금 대한제국을 지금 강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대한제국을 도와줘라.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땅 따먹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예. 미국이 자기 있는 나라 미합중국이 이렇게 강도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에 호머 헐버트가 격분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1907년도 이제 헤이그 우리 이른바 밀사 예. 제4의 밀사로 이제 이준희 열사와 다른 루트로 이제 헤이그로 가거든요. 갔죠. 예.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에는 대한제국에서 쫓겨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세요. 1949년도에.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합정역이지 않습니까? 네. 자주 가시죠. 자주는 안 갑니다. 근데 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별로 안 갑니다. 예. 네. 합정역 5번 출구는 유재석이고 합정역 7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네. 2분만 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이라고 있어요. 아, 있죠. 있어. 예. 거기 보면 정말 벽 안에 푸른 눈의 독립투사들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고 예. 또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 연민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헐버트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 다 썼는데 자, 한미 동맹.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 고마워. 그런데 이게 지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한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건배사가 네.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을 위하여였어요. 예. 근데 저는 좀 뭐 그 위하여가 워낙 이제 습관적인 건배사 뒤에 붙는 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동맹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거든요. 예. 동맹은 국익을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워낙 그 강압되어서 우리의 국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국익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이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거든요. 병자호란 날 이유가 뭐겠어요. 명나라가 우리 그걸 이제 그렇죠. 당시 그 조선의 사대부나 이제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조지은이라고 그랬어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서 나라를 다시 살려줬다. 네. 다시 살려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맹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진족 금나라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광해군은 이제 어떻게든 좀 눈치껏 좀 행동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동맹 자체에 우리가 좀 명나라를 사대하는 그 의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대놓고 이제 여진족한테 적대시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명나라는 결국 이제 도움이 안 됐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겪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 동맹은 우리 국익을 지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모두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중심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동맹의 적은 우리의 적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동맹과 사이가 나빠도 우리가 맨 앞에 나서서 싸워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처럼 좀 그 위태로운 그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그 다원화된 그런 그 국제사회에서 이 정말 이재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화로 빠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컨대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네. 중국을 이제 중국의 이런 분야들 특히 이제 IT 분야라든가 통신, 군사 기술 이런 쪽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중국 쪽의 기술을 수출도 하지 말고 기술도 팔지 말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빈 방문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회사죠. 이제 그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공백을 한국의 삼성이랑 그 하이닉스가 SK가 메꾸지 마라라고 말하고 그때 바로 또 바이든이 재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당신 재선 당선되기 위해서 핵심 동맹약을 너무 벗겨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질문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데려다가 조금 예. 뭐 좀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활로를 우리가 막아놨고 그랬으니까 나 표 좀 더 주시오라고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들러리가 되면서 영어 연설을 하고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국 국민들이 좀 많이 서운하고 그렇죠. 미국은 건국한 이래 1776년 건국한 이래 단 한 번도 자기 나라 국익을 해쳐가면서 동맹을 유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베풀고 뭐 또 지원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원래 로마가 우리가 대제국 또는 뭐 중국 대제국 그러지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사실은 전 미국으로서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이른바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전 세계에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국익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초조금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네.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동맹국들한테도 좀 나눠주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게 있는 만큼. 근데 너무 요즘에 최근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뺏겨 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바이든이 약간 급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200년 역사 가운데서 재선에 성공 못한 대통령이 딱 6명입니다. 자기가 7번째가 되기 싫은 거죠 지금요. 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죠. 네. 권력 앞에서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미국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도 80 넘어서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걱정 참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지금 바이든 재선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70%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겨우 60%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당황한 것이 저희는요 주진우 라이브는 공정과 신뢰 근데 아무튼 바이든 나오지 마라라는 게 굉장히 많죠 여론이 네. 네. 갑자기 당황한 게 여론조사 개요를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에서 지금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이게 미국한테는 그리고 세계 평화에는 도움이 될까 이거 참 회의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행보에다가 너무 이제 거친 언행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으로서 품격도 하나도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심지어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아직 뭐랄까요 정신이 올바른 건지에 대한 의혹이 나올 정도가 돼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인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좀 대단히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립주의를 지켰던 나라예요. 남의 일은 각자 도생하세요. 특히 민주당이 심했죠. 그렇습니까? 네.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지난 11월 26일에서 30일 조사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여론이 높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네네. 응답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애국미남단 전호영 교수, 썬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